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 많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일본의 보통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마 무슨 교류한다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말을 통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2015년 합의를 지켜줘야지. 이러면 여러분들 힘이 쫙 빠져버리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2015년 합의 못 지킨다, 파기한다 그러니까 아베를 비판하면서도 아베는 뭔가 이상해. 저건 우리의 정답이 아니야.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네. 그러면서 사실은 30, 40 정도의 일본의 퍼센티지인데, 포션인데 이 사람들이 2015년 합의 문제 가지고 한국이랑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70%가 이거는 지켜야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민사회와 연대를 하고 뭔가 이 앞으로의 한반도에서의 변화를 갖다가 추동하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계가 한반도에서 통일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1등 군사력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위기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입니까? 이 지역에서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제를 만들어서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면서 거기 안에서 시민사회가 이거를 지키도록 하는 그런 안정으로 작용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가는 그런 거를 적어도 우리가 훨씬 가능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과연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컨대 이런 성명서에 대해서도 여기에 여러 가지 본상도 좀 약간 이상하고 용어도 이상하면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맞는 표현은 강제동원이죠. 징용이라고 하는 말을 쓴 순간 일본 사람들이 청구협정 안에서 이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그 틀로 우리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심해야 되겠고요. 강제동원이라고 말로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약간 인식도 90년대 초반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게 좀 있습니다. 2020년에 어울리지 않은 인식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지금 77명으로 시작한 이 성명서가 지금 5,000명을 넘어서 10,000명, 20,000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호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는 이 밑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고 그 사람들의 심성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이 서로 노력해가지고 지금까지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그런 발판들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65년 체제의 문제점 누구보다 저는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1965년 체제를 확실하게 이 구조를 갖다가 기초를 갖다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65년도에 한계가 분명한 것과 동시에 1965년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추동해낸 것은 한국의 시민사회의 힘이었습니다. 민주화된 이후에 조직화된 역량으로 과거사 문제를 제기를 해서 우리 정부를 움직여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일본 정부가 조금씩 역사인식을 갖다가 진전시키도록 했던 우리의 힘이 그걸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도 확인할 겸 우리 힘이 추동했던 일본의 인식의 역사의 발전도 인정해주자 이겁니다. 고노다마, 우라야마다마, 그 다음에 김대중, 오부지 선언, 그 다음에 2010년 강화까지 왔을 때 일본이 거기까지 역사인식을 진전시킨 거 참 잘했습니다. 거기까지 갔으니 우리 조금만 더 갑시다. 한 걸음 더 내디딥시다. 이런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윗세대 우리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고 괴로웠을 때 그들에게 정말로 그 어두운 상황에서 그나마 손을 내준 사람들은 일본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시아에서 폭력의 아시아를 갖다가 그만두고 새로운 평화의 아시아를 만들어가졌을 때 일본의 반전운동은 굉장히 큰 힘입니다. 반원전 세력도 큰 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핵지대화 운동하겠다는 것도 큰 힘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어쩌면 지금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위기가 지금 처해 있는 나라에서 그나마 조직화된 힘으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가 일본과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깊은 수준에서 더 고민을 해가지고 일본 사회의 그런 힘들을 조직해내고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가 조금 더 여기에는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일본 사람을 조금 더 감동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첨에 돼 있는 한국은 적인가라고 하는 일본의
성명서에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서 예, 시민사회가 어떤 서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이 선생님께서도 한국 시민사회 역할과 한인 시민연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일단 지금 한 분씩 해서 쭉 한번 3번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더 풍성한 논의를 위해서는 예, 앉아계신 분들의 질문을 또 받도록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세계적으로 보면은 보호주의가 가능한 때고 있고 또 시민운동이라는 게 앞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민족적인 이 한일 간의 문제가 될 때는 이제 민족이라는 부분이 이제 앞설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시민연대라는 게 글로벌하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국은 글로벌 시민으로서 뭐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보호주의가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시민으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지구 환경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국가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세계적인 과제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일이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이제 민족적인 부분이 이제 세울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들 좀 맞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한 시민연대라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뭐 글로벌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일본의 상황을 보면은 아베 일감으로 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아베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제 세력이 이제 조직화되고 있고 이제 많이 이제 일본 회의와 같은 이제 국회의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페이크나 이제 여러 가지 그 티즘 V 이런 것들이 이제 천천히 쌓여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보입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반발 의식도 좀 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지식인이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도 성명된 사람들이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인 사회에서의 이제 그러한 연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한일 관계를 뭐 65년 체제를 여러 가지 미숙하지만 그걸 보완하면서 어떻게 이제 재구축해 나갈 것인지 그러한 위에서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지식인 사회에서의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또한 글로벌한 이슈 플러스 이제 관심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원자력이 그렇게 뭐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원자력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전문적인 그 연대 같은 게 좀 필요할 수 있고 그동안 이제 그 사람들의 존재의나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교류를 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공동 연구를 한다든지 연구 결과에 대해서 뭐 한일 간의 앞으로의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국가적으로 제어를 한다든지 물론 이제 노조의 경우에도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서의 뭐 연구나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충돌이지만 그게 단순하게 한일 간의 충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간변동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동안 남북관계 중심으로 움직여오면서 결국 이 거리라서 남북 관계 변화와 동시에 왔었던 동아시아의 변변 대비해오지 못한 점들 이런 점들이 좀 지적이 됐었고 시민사회가 적어도 지금까지 해왔었던 시민사회 연대라는 것들이 존재했고 좀 더 진전된 어떤 한일 간의 시민연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모색될 수 있을 것인가 시민은 시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해결책을 이제 모색해가는 그런 길에 이제 저희가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그 임진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불매운동 같은 경우에 시민이 할 수 있는, 개인 시민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 수단이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언문이나 이런 걸 만들어온다면 정말 모든 시민이 함께 서명할 수 있는 서명운동도 어떨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내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잘못을 비판하고 동시에 일본 시민과 함께 연대하고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어떤 이 동아시아에서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그런 선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뭐 약간 뭐 제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리됐습니다만 뭐 내용 안에 그런 것들이 적어도 들어가서 적어도 진전된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과연 우리한테 있는지 시민사회에 있는지 한국 정부에 있는지 아마 중요한 시험대가 앞으로 한 뭐 몇 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계속 열심히 치시는 소리가 굉장히 정겹게 들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거나 또 본인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개인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짧게 한번 의사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